오늘도 인사를 드려버리고야 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실적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성적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미국 증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살짝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와중 속에서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멈추지 않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국 달러. 자,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드디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다음 주에 미국 연준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인가? 0.5포인트, 0.75포인트 말은 많습니다만은 일단 까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선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도 어제보다는 살짝 나은 가격대 38,000달러, 39,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은 2,862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언정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죠. 자, 드디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바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실로부터 나왔습니다. 대통령 서명까지 마쳤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탄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남미에 하나,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2개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용기 있는 두 국가에 비트코인을 통한 영광이 있으라. 위키피디아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검색을 해보면은 그들의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이 등록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 비트코인이 못마땅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죠. 스페인 중앙은행은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금융기관들 암호화폐 도입을 멈춰야 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이 도입하는 것도 못마땅하겠죠. 암호화폐 도입을 멈추지 않으면 큰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경제와 암호화폐 사이에 연결이 긴밀해질수록 시스템 리스크는 더 커진다. 허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지들이 다 키워놓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남 탓은 하여간 잘합니다. 중앙은행들. 다음으로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달러 구매력, 법정화폐들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및 금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 달러의 구매력 감소를 통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강세인 것 같긴 한데 저거는 달러 바스켓이죠. 달러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강세를 띈다는 것이지 달러의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컨트롤할 방법이 없다. 왜냐? 돈을 이미 너무 많이 찍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IMF 총재도 얼마 전에 돈을 너무 많이 찍었는데 그게 실수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이 종이 화폐보다 생산이 어려운 암호화폐나 금 등으로 사람들의 자산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21쉐어스는 전 세계 최초로 금과 비트코인을 결합한 ETF를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율이 좀 아쉽죠. 비율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18.5%, 금은 81.5%입니다. 야, 이거 좀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50대 50 가자. 50대 50. 다음으로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구라그라치 형님 이야기하시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조만간에 승인될 것이다.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승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청난 압박 때문에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나 내년쯤 해가지고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더불어가지고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 30년물이 날뛰고 있는 가운데 비트맥스 창업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국채 금리 조절에 나서게 되면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치솟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파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국이 수익률 곡선 통제를 한다. 그러면 달러 대 비트코인, 금 승부는 비트코인 및 금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가지야 금은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할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수익률 곡선 통제까지 할 것 같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돈 쓸 생각만 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학자금 탕감 등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자, 과연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25만 6,752비트코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대부분이 숏 포지션인 것 같다라고 기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원하게 숏 뚝배기들 한번 날려줘야 되겠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관련된 호재도 나왔는데 아프리카 빔 한번 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까 우가시아까 아프리카 상승빔 가즈아.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 동안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받아먹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고래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것일까? 크립토 კვ안트의 기고자 중에 카우 이코노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도 똑같은 관점을 공유했다라고 하네요. 스마트머니,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하락에서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쏙 흡수하고 시장이 견인력을 얻어가지고 강세 사이클에 있을 때 물량을 슬그머니 내놓는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행동 패턴을 가진다. 우리는 스마트머니처럼 생각해야 된다. 고래를 따라가야 된다. 장기적인 행동 패턴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은 장투가 좀 그나마 쉽지 않나. 장투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적고 에너지 소모도 적죠. 그리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투, 사람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비트코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 유명 분석가 케일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반등하는 거 이거 데드캣 바운스야. 만약에 모멘텀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진정한 고통의 시간, 즉 슈퍼 떡락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추가적인 분석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미국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보시면 지금부터 반등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살짝 지지선에 맞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과 더불어가지고 달러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항에 맞고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혼조세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25,000달러 간다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데이비드 웨이브. 만약에 비트코인이 과거 2차례 하락했었던 딱 그만큼 만약에 지금부터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25,000달러 구간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작년에 하락했었던 것만큼 비트코인이 무너지게 되면서 20,000달러대를 비트코인 25,000달러대를 보게 되고야 말 것인가.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보다 더 무섭네요, 이 차트가. 웬만한 공포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차트 분석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할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비트코인 숏 스퀴즈가 나오게 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언제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곤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다가 지금부터 37,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훅 치고 올라가서 50,000달러까지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2015년과 비교를 해보자. 비트코인 뽕 맞고 간드아, 어금니 꽉 깨물고 추세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거 안 깨트리고 지키면 모르죠.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가즈아.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다음 주 연준 발표와
그에 따른 반응을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락이 블록체인 ETF를 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암호화폐 기술 및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회사들의 주식들이 들어간 것이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마라톤 디지털,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채굴 업체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에서 스태프는 GMT랑 GST를 상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GMT.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인데요.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OBV 지표상 반등을 했으며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현물로 좀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음으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비트의 투자자 보호센터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고기들만 미끼를 문다. 미끼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물면 사람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피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투자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투자자 보호센터장이 말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나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논란이자 농담인데요. 논란이 될 것 같자 장난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있는 이상 대한민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밝아질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중에 최성락 교수님이라고 계셨다라고 해요. 이분이 2014년도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가지고 과감하게 1,000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는데 2016년도에 중국으로 출장을 갔었는데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개인 키가 든 이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겨우겨우 찾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샀었던 비트코인이 나중에 50억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죠. 자, 이분이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아니죠.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듣자마자 1,000만 원어치나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결단력, 그뿐만 아니죠. 찔끔 오르면은 팔 것도 같은데 그때 안 팔고 잘 견뎌가지고 나중에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 보통 강심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에 대한 조언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최 교수님의 투자 조언,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면은 폭등하는 경향이 있었고 과거 3-4차례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이 사이클을 기반으로 반감기 직전 코인을 사보고 폭등하게 되고 나면은 그때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다가 수익을 늘려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맞는 개인적인 투자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